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 일기예보에 의하면 강원도 영서 북부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매우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여 농장에 와서 각 배수를 돌아보고 또 지금은 창고에 앉아서 블루베리 표준 영농 교본 이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수없이 많이 봤지만 그래도 혹여나 제가 놓치고 모르는 것이 있을까봐 가끔씩 이제 들춰보는데 오늘은 블루베리 나무의 뿌리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루베리는 이제 천근성이라고 해서 아무리 나무가 커도 지표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30cm 안쪽에 전체 뿌리의 95%가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지독하게 이제 천근성이니까 대부분의 뿌리는 지표면 바로 아래 다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블루베리 나무를 하더라도 이제 캐보면은 굵은 뿌리라고 해봤자 연필 굵기 또는 손가락 정도의 굵기밖에 되지 않고 또 얇은 뿌리는 50 마이크로메타 50 마이크로메타라면 이렇게 상상이 안 되지만은 1m를 100만 개로 나눠서 1m를 100만 개로 나눠서 그 중에 50 마이크로메타니까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은 뿌리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뿌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이 블루베리 뿌리는 이제 뿌리털이 없으면서 이제 이 굵은 뿌리, 즉 손가락이나 연필 정도의 이제 이런 굵기의 뿌리는 나무를 지탱해주는 이런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제가 좀 전에 언급한 100만 분의 50 마이크로메타의 뿌리는 양분을 흡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뿌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지표면 아래 30cm 위쪽에 95%, 즉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천근성 뿌리의 특징은 외부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건조한 날씨에는 50 마이크로미터의 얇은 뿌리는 금방 말라서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저처럼 멀칭을 하거나 또는 관수 장치를 달아서 뿌리가 마르지 않게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제가 오늘 또 이 책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거는 저는 귀농에서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먼저 어떠한 작물을 선택했으면 그 작물에 대해서 최소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블루베리를 키우시려면 저와 같이 먼저 재배한 사람들한테 이제 듣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블루베리를 정말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이 교본을 먼저 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심기 전에 사실 기존에 있던 블루베리 표준 영농 교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암기한 수준으로 이제 다 읽고 보고 또 하나하나 연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블루베리를 심고 이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정착했는데, 귀농을 하시는 분 또는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 이러한 분들은 각각 그 작물에 합당한 그와 같은 교본을 먼저 보시고 접근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한 25년 정도 이렇게 됐다라고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블루베리 좀 생소한 이와 같은 작물을 재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이 블루베리 표준 영농 교본에 나와 있는 이제 박사님들이 연구한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농촌진흥청에서 감수해서 농업인 신문사에서 발행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일반 서점에는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블루베리 표준 영농 교본 또는 농업기술 길잡이 164 블루베리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한 권에 13,000원인가 이렇게 재가지고 이제 샀습니다. 근데 작물을 재배할 때는 꼭 저는 이 교본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블루베리만 하더라도 이제 뿌리가 이제 두 종류로서 이제 굵은 거는 뭐 손가락 굵기 또는 뭐 연필 굵기 정도의 이제 뿌리가 있고, 또 이제 작은 것은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아주 얇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두 개의 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굵은 뿌리나 뭐 얇은 뿌리나 할 거 없이 전부 95%는 지표면으로부터 시작해서 30cm 아래쪽에 다 있다. 즉 대부분의 뿌리는 지표면 바로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저 역시 재배하면서 이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천근성이다. 따라서 이 어떤 천근성의 이제 블루베리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 블루베리 특성에 맞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심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 심어야 되고, 또 산성 토양에 심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블루베리 재배의 핵심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블루베리는 pH 4.5에서 5 정도의 가장 잘 자라는 호산성 식물인데, 이제 우리나라 토양은 pH 6에서 7 정도 되는 이제 중성 토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묘목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일반 토양에 심으면 이제 잘 자랄 수 없는 것이, 자기가 자랄 수 없는, 즉 블루베리가 자랄 수 없는 그러한 토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블루베리를 심기 전에 먼저 내 토양의 산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또 그 산도를 확인해서 블루베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의 pH 4.5에서 5를 맞춰주고, 거기에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심는다면은 뭐 누구든지 블루베리를 가장 잘 쉽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하나의 좋은 그림이 있네요. 뭐 이 그림도 보시면은 제가 언젠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림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이제 이 그림은 이 땅이 물 빠짐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언젠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깊이를 40cm로 파고 폭을 60cm로 파고 물을 가득 채워서 6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빠진다면은 이 땅은 물 빠짐이 좋은 땅으로서 이제 블루베리를 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빠짐이 좋다는 거, 뭐 천근성이라는 거, 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 물 빠짐이 좋다는 것은 결국 공극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공극이 있다는 것은 그 공극 사이로 이제 공기가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이제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은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경험한 거 이외에는 별로 이제 설명드릴 수 없는데 반해서 이 책에는 질병의 형상과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컬러로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지마름병이 왜 오는지, 줄기썩은병이 왜 오는지, 그 다음에 탄저병은 왜 오는지, 그 다음에 잿빛 곰팡이병은 왜 오는지, 또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지, 갈색무늬병은 왜 오는지,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블루베리 재배할 때는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책 블루베리 표준 영농 교본 이것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심는 방법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진짜 내가 블루베리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블루베리 표준 영농 교본 또는 농업기술 길잡이 164 이 블루베리라는 이 책을 먼저 완전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신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본인의 농법대로 성공적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블루베리 작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농 또는 귀촌에서 뭐 어떠한 작물을 또는 텃밭을 가꾼다 하더라도 그 작물에 맞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교과서를 머리에 두시고 이제 접근하신다면 누구든지 실패 없이 귀농을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성공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20년을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